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속보 하단을 통해서 나가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 동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12회 연속 동결이고요. 역대 최장 기간의 동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하긴 했는데 자 이제는 그 키가 8월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했다는 분석. 여기에 연준의 행보를 봐야 우리도 결정할 수 있을 그 부담감도 작용됐을 텐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예상했던 결과긴 합니다만 저희 한은 8월 시선으로 넘어갔다라는 기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9월 미국의 인하 가능성이 열린 터라 네. 8월에도 동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상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 미국이 이제 7월 FOMC 조만간 열리는 거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죠. 네, 하는 통제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냥 상황 보고 미국이 떨어뜨려야 사실은 떨어뜨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섣불리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도 압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2차례 정도 인하를 하면 우리가 한 차례 정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부동산 PF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그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히려 미국의 금리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닥 관심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던 뉴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의 인하의 뉴스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좀 둔감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성훈 차장님.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도 이번에 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예상이 그전에도 거의 90% 이상이었지만 그전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의견을 냈던 전문가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좀 계속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스위스도 지금 금리를 지금 내린 상태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미국 외에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아니면은 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많이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에 대한 조치를 했을 때 후행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다른 그 현진 국가와 또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지금 거의 많이 튼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미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저희는 바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국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역시 이성훈 차장도 한국은행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간밤에 파월 의장도 저는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인플레이션 2%꼭 달성할 필요는 없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반응이 좀 둔감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장의 전략 한마디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보면 2%가 꼭 안 돼도 된다. 이 얘기는 고용에 더 신경 쓰겠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민들 층에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 높고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이게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고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갖고 계셔야 된다.
섣부른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먹을 때는 좀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상승 기류에 너무 빨리 팔아서 그러면 고점에 사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포트가 괜찮다라고 하면 주요 섹터를 갖고 계시면 굳이 매도 타이밍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섣부른 매도는 금지, 이 상승 기류를 탈 만한 튼튼한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다면 내 포트 돌아보고 일단 이 기류를 누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역시 열어보겠습니다. 밸류업, 차익 실현 주의하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좀 구체적 코멘트 들어볼게요. 우선 정부도 이제 상반기 때 이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업들의 세제안이나 여러 가지 얘기 나와주고 네.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는 어떤 기업들에 초점을 맞췄지 일반 개인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도 그 전에 저PBR주에 대한 상승세가 크게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은 금융지주 외에는 잠잠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저PBR주에 대한 우려가 그 저PBR주에 대한 매수 이런 관점보다도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좀 조정받았을 때 더 매수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금융 지주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말씀드린 실적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반등 기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과 그리고 철강 같은 철저히 소외됐었던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안에서 좀 뜨겁게 움직였던 개장한 이후에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기업 모두 출발하면서 바로 신고가 경신하며 출발했고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에서 HBM 관련주 중심으로 일단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 구간의 주가가요.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3%대로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사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계속해서 지금 산다라는 의견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언팩 행사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폴더블 폰도 AI, 갤럭시 링도 AI. 근데 주가가 좀 아쉬워서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오늘장? 시장은 근데 지금 뭐 폴더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물건이고 네. 졌어요. 더 팔리겠지만 예, 그 엄청나게 의미 있게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건 맞고요. 당연히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립폰이 더 많이 팔릴 텐데 그거보다는 시장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뭐 휴대폰 사업부가 좀 모바일 사업부가 잘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영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아쉬운 건 뭐냐면 여전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긴 하는데 뭐 재고 산입을 어떻게 했냐부터 지금 뭐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는 약하지만 지금 전공정단에 있는 장비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향 그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경 프로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0조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180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가겠죠, 무조건. 예,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220조가 넘는데 하이닉스가 그거 못 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더 빨리 움직일 거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천천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탄력성이 좀 더 높을 거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약간은 비탄력적이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제가 여담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일단은 더 오래 가는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근데 문제는 패스트 팔로워가 된 거죠 이제. HBM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SK하이닉스가 DDR, 뭐 랜드, 네. 그다음에 HBM까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물량으로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있지만 물량을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느냐. 사실은 캐파의 능력은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좋을 거고 그래도 대형주를 투자해도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낫겠죠. 근데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질 때는 또 급하게 빠집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왔고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빠질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돌렸나요 많이?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꾸준하게 사고 싶은 사람은 삼성전자를 네. 좀 더 택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시장의 경기 민감이나 변동성을 즐기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여전히 보자. 그런데 단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진다면 좀 더 낙폭이 클 수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가 상반기 내내 약간 붙였는데 네. 제 기억으로 보면 거의 9대1로 SK하이닉스의 승리였어요. 상승폭은. 네.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삼성전자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상반기 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2위가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결론으로는 외국인들은 수익은 크지 않았고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상반기 때 수익률을 가장 크게 지금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뭐 시장 외국인들의 눈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전부 다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이번에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예상보다. 근데 디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 인상이 가장 이 실적의 상승세를 크게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HBM 쪽에서의 실적이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반기도 그렇고 엔비디아 쪽에서의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납품에 대한 그런 차이는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잡힌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그 증가 속도는 SK하이닉스보다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두 기업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처럼 전부 다 사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뭐 PBR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는 거의 3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배 정도에서 내외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탄력성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둘 중에 하나 꼭 찝으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장님, 이 삼성전자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부터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실적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HBM 실적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네. 자, 만약에 뭐 항상 주식시장은 변수가 있는 거니까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올해 삼성전자가 통과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확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한쪽으로만 너무 당연히 통과되지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혹시나 미스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어서 여쭙니다. 기대감이 반영도 안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테스트가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앞서 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테스트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연말부터 빠르면 이제 3분기부터의 납품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대감이 아직 반영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차익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이 아직 반영도 안 됐다.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탄력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언팩 이후 이 주인공인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쪽으로 확산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섹터 안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바로 XR, 메타버스 이쪽입니다. 3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듯한 메타버스. 애플도 올해 아이폰 16 드디어 AI 기능을 탑재하고요. 삼성이 XR 플랫폼 출시 기대감까지 더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 시동 걸린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두 분께 투자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메타버스 안 사겠다라고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주가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궁금증이 개인 투자자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쉬지 않았습니까? 오래 신 종목이 원래 확 급등하려면 네. 시간이 또 걸립니다. 지금 네. 이제 조금 시동 걸었다. 그럼 이제 들었다가 놨다가 이걸 계속 반복할 텐데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또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망을 크게 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당했던 사람들이 또 당하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도 보면 뭐 MP나 뭐 맥스트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죠. 알체라도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선익 시스템 같이 아예 장비단 같은 경우 하는 친구들은 그런 이제 회사들은 오히려 뭐 다른 이제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로지 메타버스에 이제 그 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 지금 재무 상태 보면 거의 처참하죠. 상패 안 당하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반등할 때 지금 하면 이제부터 가겠구나라고 따라붙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다가 아직은 이제 기대감입니다. 적용될 거라는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돈을 버냐 안 버냐는 또 다음 문제고 덱스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네. 굉장히 그 뭐 특수 효과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까지 다 주목받았던 회사인데 여전히 재무 상태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섹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양치기 소년이 왔다 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대가 분명 있었죠. 한 2, 3년 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난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덱스터까지 말씀 주셨는데 자, 이성훈 차장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탈할 사람들은 다 이탈했다고 보고 그럼 지금 기보유자들은 지금의 반등 때 이마저도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출구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여지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쪽 그 보유했던 종목들을 팔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때 메타버스나 뭐 VR 이런 증강현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전은 좀 컸거든요. 큰 상태에서 이 어떻게 보면 같은 AI 목록 안에서 HBM도 그렇고 다 파생됐던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HBM 쪽에서의 실적이 바로 잡히는 섹터 쪽으로의 유동성이 강하게 좀 몰렸던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AR, 뭐 VR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좀 잡히지 않은 과정에선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VR, 뭐 AR,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정말 그 전에 처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처럼 뭐 게임 쪽, 또 자율주행, 뭐 여러 또 애플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 얘기가 아직까지는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당장 어떤 그 실적 주라기보다는 테마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 관련주들이 올라왔을 때 나온다는 것보다도 한 번쯤 뭐 삼성전자 시작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보유관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보유자는 보유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신규 진입은 안 사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였고요. 자, 전력 설비 이야기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AI 특집 같기도 한데요. 재룡산업, 효성중공업, 세명전기 등의 상승 강하고요. 뭐 거래 대금까지 붙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한 전기, 전력기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수주 잔고도 좋고 교체 사이클도 수도 없이 호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또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 투자 의견 바로 체크해 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 일치가 됩니다. 자, 이제는 테마로 보기엔 재료가 정말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한테 먼저 이 투자 조언을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왜 사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이유가 네. 수급이 더 붙을 겁니다. 지금 각 증권사마다 ETF 만든다고 지금 난리죠. 맞아요. 예, 항상 그때가 꼭지니까. 예, ETF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파시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익실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추세가 그랬습니다. 증권회사들이 ETF를 만들 때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지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기 있는 종목들을 규합해서 ETF를 만들어서 인기 많은 돈을 많이 투자를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저도 오래 근무했지만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기에 이용당하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ETF가 만들어지고 나면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사셔도 그때쯤엔 한번 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자로서의 ETF 경험까지 말씀 주시면서 ETF가 만들어졌을 때가 상당히 분수령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 전력 설비는 뭐 이제 테마를 넘어서 트렌드인데 약간의 이벤트성이 뭐 지수 편입 여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뭐 조정과 그리고 다시 상승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배까지 뭐 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우려는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매수하라는 관점은 좀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도 뭐 오늘 장중에도 그렇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저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AI가 좀 전부 다 지금 파생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의 어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변압기나 여러 미국 쪽에서 어떤 선진국 중심으로 한 이 교체 주기에 의한 실적주로서도 지금 많이 각광을 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뭐 관련주들은 좀 아쉬운 게 AI 쪽으로의 관련도 크지만 실적으로 잡히는 기간이 상당히 좀 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 섹터도 겹치지만은 기본적인 본업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 관점은 저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해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지금 매수하겠다라는 전력 설비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그럼 저희 뭘 사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그거 편입 이슈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전력 기기를 진심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사셔야죠. 그게 왜냐하면 송전에서 배전까지 모든 기기를 만드는 전력 기기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승합, 뭐 감압 다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는 현대인력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설, 그 다음에 울산 공장 증설 계속 지속 중이기 때문에 물론 효성중공업도 미국에 증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수주 잔고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배 관련된 변압기도 이쪽에서 다 만들고 네. 있고요. 또 중동 미국 지역 이외에도 또 중동 쪽에도 납품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장은 대장에 사서 물려야 빠져나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한 섹터에서의 가장 추세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또한 뭐 시가총액이 역시 대장주니까요. 근데 현대 일렉트릭이 아까 말미에 자, 대장에 물려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뭐 조정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너무 좀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나와서 사면 좋은데 문제는 조정을 안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조정을 안 주면 일단은 뭐 일부를 사놓으시다가 뭐 더 치고 조정이 일단 뭐 한 몇 프로라도 나오면 사보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 출시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는 파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거는 단기 수급적으로 그거 ETF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사고요. 네. 그다음에 ETF 편입하기 위한 자금들이 먼저 또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반영했다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그때 그 조정 나올 때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좋습니다. 전력기기 안에서도 종목을 좀 압축해 주셨어요. MSCI 편입을 기대한다면 LS 일렉트릭이지만 대장 위주로 전력기기 자체에 대한 매력으로 투자한다면 HD 현대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장 전략 그리고 뜨거운 섹터까지 알아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종목은 꼭 편입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실 만한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자, 이성웅 차장님의 공략주는 어떤 걸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들고 오셨는데 오늘 몇 거래일 만이죠? 한 4거래일 만의 조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편입하면 어떤 매력과 저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도 저는 그 매수 관점을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더 매수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어제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로템이 이 폴란드 쪽에서의 K2 전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반영되는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연말 또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이 이 원래는 이제 철도 부분 쪽에서의 본업이잖아요. 근데 2년 전부터 넘었어요. 이 철도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방산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로템의 방산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거는 특히 이제 뭐 디펜스 부분 쪽에서의 이 사활을 거는 부분이 우선 실적으로도 잡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성공 가도로 좀 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4월부터 좀 주춤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쪽에서의 확대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현대로템에 대한 수출 해외 실적 기대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오늘 공략주는 현대 로템. 철도에서 방산으로 매출이 피벗이 됐다가 좀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대표한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제가 미리 공략주를 봤는데 한미약품이네요. 네, 한미약품. 네.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에서 핫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핫한 건 GLP-1, 네. 비만 치료제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한국인에 맞는 동양인에 맞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해서 지금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고요. 어제 또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성황리에 또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미약품이 문제가 그동안 주가는 거꾸로 움직였는데 다른 종목들 보면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보면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쉬는 가운데 한미약품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전고점 부근이 한 3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 실제로 누가 만들 거냐, 누가 더 빨리 만들어서 낼 거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자금력도 있고 이 영업 기반도 있는 한미약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긴 싸움으로 가면 펩트론 같은 경우 그냥 기술 수출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단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미약품이 조금 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뭐 내가 펩트론 놓치고 인벤티지를 놓쳤다면 한미약품은 좀 사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의 오늘의 공약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스트롱바이 같은데, 자, 한미약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이건희 대표와 이성우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